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정은 송응순이 와서 아뢰기를 정원은 임금 가까이 있는 직임으로 그 선임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진실로 제 행과 명성이 평소 드러난 자가 아니면 음관으로서는 이 선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유운룡은 별로 뛰어나게 일컬을 만한 명성이 없는데도 누차 승지에 의망되었으니 후 서로의 중한 자리를 신중히 가리지 않은 죄가 큽니다. 물정이 매우 온편치 못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 조에서 엄향할 때를 전후하여 재직했던 당상과 생낭정을 아우러 치고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대선 홍진이 아뢰기를 소신이 이조 판수로 있을 때 유운룡을 승지에 의망했었는데 요즘 무리가 미흡하게 여겨 이조를 추구하도록 청했습니다. 따라서 신은 죄가 추구를 받아야 할 형편이니 결코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채차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경창의 미두를 앞으로 계속 이어될 계책이 없으니 평안, 황해 두 도에서 미두를 해운해 오도록 해야 합니다. 국창에 저장된 양곡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을 한 곳에 저장하여 쌓아두었다가 얼음이 녹을 때를 기다려서 즉시 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미는 중국에서 내온 약간 석기 육로로 운송되어 이미 경창에 도착했습니다. 대미는 현재 있는 것이 6,000석군이니 더욱 이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미와 미두자를 우선 올려 보내라고 두 관찰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경리 조판사 이조 판서 이덕경이 치게 하기를 경리가 신을 불러 의논했던 분병에 관한 일은 배신의 의논이 바로 좋은 모책이었다. 그러나 분병은 본래 대장의 일인데 제독의 의사가 이와 같으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뒤따라 조용히 의논하여 처리할 따름이다. 내가 이 외적을 살펴보건대 수군과 육군이 심염한 군사를 쓰지 않고는 일을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일 후에 마땅히 수군에게 해로를 차단하고 육군 한 부대로는 사천, 곤양의 사이의 적을 곧바로 격파하고 한 부대로는 언양, 양산의 외적을 시살하고 한 부대로는 도산의 외적을 공격한다면 일이 제대로 될 것인데 군령의 수송이 아주 긴급하다.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의 제목이 있는 곳에 급속히 배를 만들어 해운을 도모해야 한다. 올봄에 얼음이 점점 풀리면 조운이 매우 급할 것인데 각도에 입문하기만 할 뿐이라면 반드시 늦어질 것이니 특별히 강명하여 이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자임하여 그들 처사가 어떠한가와 만든 배의 다수를 살펴 상부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 내가 경상도 형세를 살펴보니 황량하고 광활하여 한 사람이 홀로 조처하기는 곤란할 듯하였다. 그러니 좌도에서 관찰사 한 명을 차출하여 상주, 성주 등처의 일을 조처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금년에는 둔전과 연병 두 가지 일이 모두 기묘한 일인데도 아직껏 조처한 형지가 없다. 금년에 잘못 조처하면 본도의 일은 더욱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관찰사 이용순을 받고 자임하는 일은 이미 아뢰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본도는 잔파가 특별히 심하여 인력은 이미 다 없어졌고 남은 것이라곤 토지뿐이다. 진실로 재능이 있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면 한 사람이 또한 겸하여 간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력이 쇠약한 때를 당해서는 사람 쓰는 것이 급습무이다. 그러므로 재능 있는 자는 뽑아서야 하고 자리만 지키면서 녹봉만 축내는 자는 즉시 받고 자임해야 한다. 그리고 법도에 의거 상벌을 명시한 다음에야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하였더니 의노는 좋으나 많으나 공은 적다는 것은 송사에서 그런 말이다. 내가 조선을 살펴보니 모두 허문과 공담만 승상할 뿐 한 가지도 실효가 없다. 이 습관을 반드시 통렬히 고쳐야 외적을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일 장사 8번째 기사. 접반사 이덕경이 치게 하기를 중국군이 돌아간 뒤 장수와 병졸들을 거의 검섭하지 않아 가는 곳마다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데 안동에 주둔한 선부, 대동부의 병마와 마제독 효하의 달병들이 더욱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초를 벤다고 핑계대고는 여항으로 흩어져 나가서 민간의 재산을 약탈하고 분열을 급간하고 있으므로 원군이 모두 풍문만 들어도 도망쳐 숨기 때문에 사방 40리 안에는 인가가 모두 비어 있어 보기에 매우 놀랍고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신이 경리의 아문에 주선하도록 하였는데 기고 이봉량이 또한 본부 유생 금봉씨 등의 고장을 보고 즉시 경리에게 고하고 사람을 찾을 소란을 피우고 해를 끼친 군병을 잡아서 죄가 중한 자는 목을 베고 죄가 가벼운 자는 귀를 베었습니다. 군병들이 그로 인하여 조금은 수그러진 듯 합니다. 그러나 장령들은 모두 금속하지 않고 원수 또한 법도가 없으니 매우 민망하고 우려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3일 무어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3일 무어 두번째 기사. 상이 이무총 이름은 이염에다 관소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 진영의 병사들이 성에 먼저 오르고 힘을 다하여 싸워서 적을 참액한 수급이 매우 많았소. 대인의 은덕에 적지 않게 감격하고 있으나 무엇이라 살해할 길이 없어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울산의 싸움에서 이긴 전공을 오로지 저에게만 돌리고 계시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외성을 공략하였고 또 14일에는 내성을 공략하였는데 토굴의 병사들이 함께 힘을 쓰지 않아서 한 번에 함락시키지 못했으니 참액한 공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등 청정을 사로잡아 온다면 귀국이 그로 인하여 편안할 것이고 저도 조국으로 돌아가는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싸움을 다시 하게 되면 소요와 피해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을 대할 명목이 없어 얼굴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는 문 밖에 나와 전송해 주셨는데 올 때에 또 나와마자 위로해 주시니 감격스러운 마음 모아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방과 외적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의 외다. 그런데 그들이 대인의 영하에 의해 많이 죽었으니 다시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이요 만극하기 그지없소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수고를 많이 얻은 것이 무슨 공이랄 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선멸하기를 기필을 했어야 하는데 거사하던 날에 일제히 힘을 다하였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거의 다 이루어다가 실추된 것입니다. 강개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유제독이 이미 요양에 도착했다 하니 이제 20일간이면 왕경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군사를 호남에 나눠보내고 마제독의 군대는 영남에 머물러 주둔케 해야 합니다. 황상께서 울산의 승첩 소식을 들으시고 은 5만 양을 13일에 세운 공로의 상으로 보냈고 또 5만 양의 은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황상께서 변방의 일에 대해 이와 같이 마음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찌 분골쇄신하지 않겠습니까? 사로잡은 외적을 통하여 적정을 탐문해 보았는데 외적이 가을 사이에 출동하여 호남으로 길을 잡았다 하였습니다. 천병도 이때 대대적으로 출동하여 섬멸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주례를 행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듣건대 이 여성여시오 광령의 마병을 총괄한다고 하오. 지난 임진왜란 때에도 오로지 대인의 덕을 입어 소방이 지금까지 보존되었으므로 마음에 늘 감격스러웠으나 보답할 길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듣건대 대인께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다고 하니 소식을 자주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소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제독 형이 동토에서 돌아간 뒤 5, 6년간을 한산한 자리에 몸담고 있었으나 마음은 늘 귀국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 곳에 와 있게 되었으니 형께서도 소식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쉽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대인이 다시 올 수 있겠소이까? 대인이 다시 오기를 소방에서는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어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마 제독이 여기에 있고 유 제독이 따라왔으며 게다가 양 노야가 격리하고 있는데 어찌 외적을 평정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울산 싸움에서 외적의 기회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경박하여 용맹스럽지 못하였으므로 외자 30명이 달자 1명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섬멸시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독이 다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능성의 김대인이란 사람이 있는데 홀로 산성을 지키면서 무리를 거느리고 외적을 막았습니다. 광주, 나주 등 여러 고리 모두 함몰되었는데도 굳게 지키고 동료도 하지 않아 홀로 보존하였으니 참으로 쓸만한 사람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분부가 이와 같이 종령하시니 감사하오 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능성 김대인은 참으로 쓸만하니 파격적으로 크게 기용하셨어 하고 이어 말하기를 수립 만족하니 그만했으면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멀리 전장에서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맞이하다 보니 조용한 시간을 얻을 수가 없소이다. 오늘은 편안히 주례나 행하기 바라오 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노라적이 근래 노략질 하였다는 소식은 소식은 없었습니까? 저들이 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마 제독이 회군할 때 광령 제독과 기구의 병사가 함께 안팎에서 협공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년 전에는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형적이 없소이다. 이적들이 마침내 교화에 불복하고 난을 일으킬 자들이요 잘 모르겠소이다. 감히 그들의 형세와 이 강약에 대해 묻소이다 하자 부총이 말하기를 이적은 정병이 7천이고 대갑이 3천인데 이 적 7천명은 외적 10만을 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비가 저의 아버님에게 죽었는데 그때 무리가 3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직접 불러모은 무리가 7천명에 이릅니다.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국경을 침범하더라 즉시 요동에 보고하여 구원을 청하소서. 서북지방에 달자가 있다고 하나 모두 이 장만은 못하니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적과 북로는 원래 서로 통하는 유족이요 북로에는 황태길이 있는데 이 또한 달자의 종류이요 하니 부종이 말하기를 황태길은 바로 서호입니다. 몽고의 파라나이아 파라가 노라적을 치려고 황태길에게 요청하여 공격하다가 불리하자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노라적은 곧 금의 달자를 대신하고 태길은 곧 요의 달자를 대신해서 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노라적은 곧 병사가 강하고 지형이 험한 까닭에 적은 숫자로 많은 수의 적을 대항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이와 같이 분부하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소 하였다. 이어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전일 오유충 유정은 모두 남병신만이라도 외적을 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들은 북방의 장수로서 외적의 정세를 모르고서 함부로 한 말이다 하니 우부 승지 정경세가 아뢰기라 오유충이 양노연 성질이고 봐야 한 번에 섬멸하고자 하지만 실은 병력이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도산을 공격할 때 내가 사람을 경력에 보내어 말하기를 오늘날 미비 한 때를 급히 친다면 즉시 항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 경리가 심부름간 사람의 길을 배웠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두 번이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호민의 장계를 보면 4세의 용이 마 제독의 이 여매가 공로를 독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늦장을 부리면서 급히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복이 없는 까닭이다. 모름지기 중국 장수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였다. 상이 서로 업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3일 무호 세 번째 기사 간호니 아뢰기를 선조의 실록은 비록 한건이 있는데 전년 9월에 강화에서 평안도 영변 향산의 보현사 별전에 옮겨 안치했습니다. 적지 않은 국사를 산성의 손에 맡겨둔 것은 부득이해서 나온 계책이긴 합니다만 수직하는 관리를 항상 그곳에 유치시킨다면 승도들의 복역이 잠업 번거로뿐만 아니라 관보의 하인들이 드나들면서 짐책하는 일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근거지가 없는 산성들이 점점 염증을 가지게 된다면 뜻밖의 환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전서할 일에 대해 전일 예조당상이 올린 장기를 상고해서 회사로 하여금 급히 조처하게 하소서. 함경감사 송언씨는 이처럼 자신의 국가에 어렵고 위태의 한때를 당하여 마땅히 근신하고 전략하여 국사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인데도 거처와 자봉을 평소와 다름이 없이 함은 물론 이 악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므로 폐를 끼치는 적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후 징병하는 일까지도 오로지 편비의 손에만 맡겨 여러 배의 관리들로 하여금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받게 하여 정의로운 자들은 모두 누락시키고 비천한 자들로만 숫자를 채웠으므로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풍패의 지역을 점점 잠패하게 만들어 장차 수습할 수 없게 하였으니 북쪽 지방의 책임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실록을 등사하는 일은 해사로 하여금 헤아려 조처하게 하라. 우연한 일로 경솔히 감사를 파직할 수 있겠는가 추거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3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이 원익에 아뢰기를 오늘 군문에게 이를 품할 적에 군문이 신에게 눈짓을 하며 은밀히 말하기를 모국기에게 유격이다. 분부한 일이 있었는데 모르겠소만 의정께서는 이미 아뢰어 시행하였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이미 노야의 분부에 따라 시행하였다 하자 군문이 이 일은 만에 하나라도 경우리해서는 안 된다.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라면 아무에게나 구애받지 말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시 아래여 거행하되 무릇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의정은 모국기와 상의하여 하라 하면서 제3 간곡하게 분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말하기를 전일에는 군사가 적어서 나누어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실패하게 되었다. 천병이 온 다음 원래 있던 군사와 함께 양남으로 나누어 보내되 먼저 호남을 쳐서 차례로 타계에 나간다면 앞으로의 싸움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부의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군사를 오래 주둔시키기가 어렵다. 천병이 2월 금은께나 3월 초 사이에 도착할 것이니 도착하는 즉시 거사할 것이요 가을과 겨울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나의 이 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군문이 원에게 눈짓하며 은밀히 말한 것은 별로 기모와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니요 외적 속에 있는 간첩을 이익으로 깨어
가등청정을 독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군무는 중국의 병권을 잡은 장관으로서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말리의 먼 타국 땅에 와 있으므로 마땅히 군사를 정숙히 하고 중용을 격려하여 북을 울리며 남쪽으로 가서 오랑캐들을 바다에 몰아넣어 한 명의 외적도 살아 돌아갈 수 없게 한 다음에야 천자가 위임한 뜻에 부응함 물론 원수의 위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책을 하지 않고 반대로 고고한 도적의 음모를 획책하고 있으니 가령 이 계책을 써서 가등청정을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풍신수길의 마음을 위축시키기로 행평의 군사를 물러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일개 청정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청정과 같은 자들을 모두 다 짐살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의 계모가 이러하니 하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후일의 계모가 어떤 방향으로 세워질지 모르겠으나 일의 성패와 이 눈에 있어서는 끝내 기필할 수 없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3일 무 5번째 기사. 군문이 병마를 나누어 신속히 맡은 지역으로 가게 하였다. 부총병 이방춘과 유격 우백영 노덕공은 각각 원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안동에 나눠 주둔했고 유격 섭방영은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용궁에 나눠 주둔했고 부총병 오유충은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충주에 주둔했고 유격 진우무는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수원에 나눠 주둔했고 유격 남방위는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직산에 주둔했고 참장 이영은 원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공주에 주둔했고 유격 동정의 시등과 진득귀는 원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전주에 나누어 주둔했고 유격 파세는 원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안성에 주둔했다. 유격 계금은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군용으로 돌아와 별도로 주견하는 지시에 따르게 했다가 남방위 이영 파세 군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본령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왕경에 주둔한 군사는 모두 8일을 기한으로 출발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낮에 무난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유격 양만금이 총탄에 맞아 중도에서 전사했으므로 관을 갖추어 연빈하였는데 상이 친히 거둥하여 치제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양포정 이름은 양조령이다. 충주에 가서 양경리를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상이 한강에 나가 맞이하였다. 포정이 말하기를 봄가리는 어느 달에 시작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벼는 2, 3월에 씨를 뿌리고 있어 하였다. 포정이 말하기를 철후가 중국과 같는가 봅니다. 벼의 하루가리의 수확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루가리의 수확은 36개 지나지 않소 하였다. 포정이 말하기를 수확이 중국과는 그 다소의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의 논에서는 하루가리에서 거의 60 내지 70석이 수확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방의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수확이 많지 않소이다 하였다. 포정이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진 땅을 가려서 농우를 준비하고 농기를 수리하였다가 농사철에 늦지 않게 해야 가을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분부해 주시니 감사하오 하였다. 포정이 하직을 고하자 서로 읍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동낭중이 분부한 은자 1만 5천 냥으로 바꾼 청남포는 곡식을 사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만 5천 냥으로 바꾼 청남포는 5만 여필에 이를 것이니 한두 도의 힘으로는 다 사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안, 황해, 경상, 충청 네 도에서는 이미 연자와 포물 등을 나누어 보내어 미두를 사들이고 있으니 사세상 더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함경도에 1만 5천 필, 전라, 강원, 양도에 각각 1만 필, 경기에 5천 필로 대략 분정해다가
사들인 수량을 보아가며 잠작하에 다시 마련하소서. 만약 여분의 남포가 있으면 서로 낭중의 말에 따라 중국군에게 나누어 줄 요미의 값으로는 쓰는 것도 역시 한 가지 모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경도는 궁벽하고 먼 지방이지만 안병 등처에서는 영남에서 수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멍이 남의 창국을 우선 수량을 채워 운송하고 청포 등의 물품을 육진에 보내어 곡식을 사들여 차례로 해운을 통하여 남도의 창국도 채워야 합니다. 강원, 영동에 부잣집이 많이 있어 쌀을 사들이기에 편리하고 또한 영남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천, 안협, 평강 등처는 해마다 농사가 풍년이 들어 묵은 곡식이 아직도 있으므로 콩을 사들이기도 또한 편리하니 이것도 바다가 잔잔할 때 배편으로 운송한다면 경관과 호남 마음대로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도에는 미국이 있지만 포물이 귀한 듯하니 또한 쌀과 바꿀 수 있고 경기 지방도 저축된 곡식이 있는 곳이니 시장의 가격에 따라 사들인다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마련하되 서서히 보자 수량의 다수를 보아가며 다시 분정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전일 경리의 분부에 의하여 온자 1,000냥을 영남에 보냈는데 499냥은 안동의 토민들이 이미 납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 동지에게 보고하여 경리 암은에 정문하게 했습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기미 5번째 기사. 정은 송은신이 와서 아뢰기를 함경강사 송은씨는 몸가짐을 상가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논박을 받았는데 지금 본직을 제수받고서 아직 경계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위대한 때를 당했어도 이 거처와 공봉을 너무나 사치하게 하는가 하면 많은 아수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끼친 패단이 적지 않으니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사를 징발하여 외적을 토벌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막대한 거사인데 태만하게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군사를 징발하는 고난을 변비들에게 전임시킴에 따라 정예로운 자들은 뇌물을 바치고 빠져나가고 비천하고 쇠잔한 자들만 재물이 없어 구차스럽게 군액을 충처하는 등 간사한 관리들의 장호 행각이 파다하여 백성들이 원성이 길에 가득합니다. 이리하여 조종의 풍패 지역이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사들을 징발하라 하는 일도 이 일로 인해 해이해질 것입니다. 어찌 범연한 일이라 하여 심상하게 추구하고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3번 생각하시었었기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추구하였다. 방백의 중임을 어찌 경솔히 파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기미 6번째 기사. 지 너사의 적반사 이호민이 아뢰기를 어사의 표화 당징 옥이 안동에서 왔으므로 신이 가서 만나보고 이어 묻기를 양마 두 분은 언제쯤 올라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마이야는 진야에 참핵을 당했으므로 감히 올라오기가 용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참핵 당했어도 그대로 제독의 군무를 간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이 묻기를 참핵당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인가 하니 답하기를 도산에서 성을 깨뜨릴 때 부청 이 여매가 군사 200여 명을 독려하여 내성으로 들어가서 가등 청정을 거의 사로잡게 되자 마야가 청정 사로잡는 공을 이 여매가 독차지할까봐 혐의하여 강제로 군사를 돌렸고 아울러 다른 군사들까지도 계속 진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먼저 들어간 200여 명의 군사가 외적에게 살해당했고 청정을 생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참핵당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어 묻기를 대병이 후퇴하여 주둔해 있는데 형야, 진, 야는 어떤 계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니 답하기를 요즘 2만여 병사가 또 나온다고 한다. 이 병사가 다 집계하기를 기다렸다가 전에 온 병마 중 쓸만한 자와 아울러 2, 3월 사이에 다시 거사하기로 약속되었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2만여 명의 신병은 어떤 장관이 거느리고 오는가 하니 답하기를 한 토병 1만 명은 유총부가 거느리고 오는데 이미 요동에 도착하였다. 병부 낭중 서중소가 3,000명을 거느렸고 또 거인 4민이 각각 병사를 거느는데 합하면 1만여 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대병이 많이 집결하면 군량이 가장 염려된다 하니 당이 천조에서 이미 정월 13일에 5만 양의 은자를 발송했고 그 나머지 8만 양을 발송하고 또 2만 양을 발송하면 도합 15만 양이다. 이것으로 군량을 무역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에 곡식이 생산되는 땅으로는 하삼도가 조금 기름진 곳인데 지난 외적의 난에 전파되어 수확할 수가 없었다. 지금 대군이 진격하여 싸울 때에 소방에서는 대배신을 많이 차출해서 민간의 곡식을 한 말 한 대도 남기지 않고 모두 거둬들여 군전을 괴양했으므로 이제는 모두 탕진되어 민간에는 다시 사들일 만한 곡식이 없어 매우 민망하고 절박하다 하니 답하기를 노이야께서 이와 같이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병든 군주들을 점거하여 돌려보내고 분병해서 서도에 나아가 먹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김이 7번째 기사 이 필형을 지평으로 이기를 대사헌으로 정엽을 성공감 정으로 유계선을 병조 좌랑으로 조정립을 홍문관 교리로 김상용을 동부 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김이 8번째 기사 오시에서 신시까지 한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4일 김이 9번째 기사 유격 남방의 개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나라를 세우고 국토를 여니 황제께서 먼 나라에 왕후를 내리셨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삼국과 교통하여 충절을 다하였습니다. 이 악은 요 임금의 세대를 길이 이어받아 산하는 기자의 복력을 항상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추가 역심을 품고 침략해 옴으로써 마침내 성사가 쇠운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유궁은 폐허가 되어 곡식이 자란 것을 보게 되었고 고토를 지날 적마다 맥스의 슬픔에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외추는 왕으로 보응하여 주었는데도 저 이리 같은 마음에 만족함을 모르므로 이 호둑을 나부끼며 곧바로 외적의 돼지 같은 자치를 쓸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천유가 혁혁하게 진노하시어 신무에 널리 비추시었습니다. 한 장수가 맹단에 올라가니 작인이 삼산의 밤달에 빛났고 육군이 변세에 출진하니 어규가 팔도의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복제를 잡고 독전하는 개 직책에 있는지라 전장에서 죽어 시체가 말가죽에 쌓이는 것에 뜻이 있을 뿐입니다. 조두의 예를 듣지 못하고 외람되이 전쟁을 일삼으므로 부저를 가지고 서쪽에서 오니 장담은 곧바로 요기를 두렵게 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유신의 힘을 빌리면 전기의 오제가 빛나게 할 수 있겠고 문득 향도를 구하면 육마로 하여금 두 갈림길을 미혹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미함을 망각하고 중심을 진달하오니 고미연께서는 통촉하소서 감히 아뢰입니다.